위문복의 위트, 차트, 퀀트 시간입니다. 다양한 기술적 지표와 차트를 통해서 시장 흐름 읽어내는 시간이죠. 위문복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월에 아주 강한 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서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정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1967선, 70선을 좀 훼손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들도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 화요일 날, 이번 주가 바닥이고, 어제 68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 다음날부터 빠졌단 네. 말이에요. 3일 정도 빠져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멱살 잡힐 것처럼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왔는데, 그래봤자 한 20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더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당구 쳐보셨잖아요. 예, 당구 치다 보면은, 예, 잠깐만요. 당구 얘기 좀 이따 하겠고요. 좀 준비가 안 된 게 있어서 조금 챙겨주시고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실 때도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고, 좀 올라오다가 이제 좀 3일을 좀 조정받고, 다행히 이제 지난주 밀려가지고 오늘까지도 계속 밀렸다면 좀 그럴 텐데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좀 흔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당구 얘기하셨어요. 예. 당구 치다 보면은 이렇게 잘 치면 좋은데, 네.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 추세선도 의도적인 삑사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창조적 파괴라는 그 문학 용어와 미술 용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거를 잘 보면, 제가 이제 신입 때도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디서 뭘 땡긴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놨는데, 한 달, 두 달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오르러서 지쳐있는 마당에 하한가 한 두 번 맞습니다. 악재를 동반하면서. 그러면서 하한가 잔량이 한 200만 주 쌓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팔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점 상한가 4번을 가면서 영원히 못 사고 10배, 20배 오르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작전 세력들이 마지막에 물량을 털 때, 즉 우리가 이제 객장 용어로는 쫀칭을 턴다 그러는데, 쫀칭을 털 때 마지막으로 지표를 깨버립니다. 깨버리면 그동안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거를 받아먹고 올리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갖고 나왔던 주봉 차트를 그대로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삑사리가 요겁니다. 1968선 정도 되는데, 50선도 깼으니까 한 20포인트를 깼다가 오늘 회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작년 7월 이후에 저점이 두 개가 있다면, 두 점을 이으면 추세선이 나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지지가 성공했고, 지난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즉 삑사리, 눌림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방 용어라 계속 쓰니까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요? 다른 예. 용어 좀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오차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예. 그럼 좀 약간 네네. 고지식하게 바이어스라고 하죠. 네네네. 오차라는 거. 그러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삼선전환도입니다. 예. 삼선전환도도 지난주에 1968을 깨면서 3일 동안 빠졌다가 어제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보면 지금 2년 동안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의 등락이 있었는데,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고점은 그렇게 한 2천 정도 근처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큰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3천 정도에 끝날 장은 이 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지수를 계획하는 세력들이 지금 2년 동안의 가두리 장세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라크전 할 때 2003년도입니다. 512까지 빠졌었죠. 이때 보면 IMF 때 바닥이 277이고요. 9.12 테러 때 바닥이 463입니다. 물론 이때도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지지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580선이 바닥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다가 520선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2천을 넘는 장이 오면서 현대중공업이 50배 오르고 포스코가 30배 오르는 이런 장이 왔습니다. 즉 마지막에 물량을 터는 그 장기 박스권에서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깨면서 그동안 버티던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즉 쫀칭 터는 그런 과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신다면 지난주에 20포인트 정도 하회가 박스권 돌파 직전에 2년 동안의 마지막 눌림목 아니었나, 저는 이런 데 비중을 상당히 높게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조금 추세선을 회복했던 것이 추세를 회복하는 건 아니다. 일시적인 좀 이탈이나 오차로 보셨어요. 네. 그런 주장들을 이제 또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그물망 차트라는 걸 준비해 오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물망 차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보통 5일짜리, 20일짜리, 60일짜리 있는데, 네. 그것을 중요한 이동평뿐만 아니라 모든 이평선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만약에 뭐 1년 동안 투자를 한다 그러면 12번의 그 펀드에 이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모아보면 지금의 평균값, 싸게 는 것도 있고 비싸게 는 것도 있고 그것의 평균값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본전이 되는가, 어디를 깨면은 손해를 보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지표가 이동평균선을 다 모아놓은 거, 즉 멀티라는 말을 붙여서 그냥 MA가 아니라 MMA라고 그래가지고 그물망 차트라고 우리가 속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갖고 나왔던 중요한 국면에서의 그물망 차트를 갖고 나와서 지금과 비교를 하고 지금은 엄청 더 좋은 국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것은 거의 한 1년 반 전에 유럽 위기로 1640선까지에 빠졌을 때입니다. 2200에서부터 급하게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때를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그 구간들을 그물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표시한 거죠. 그럼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구간은 넓게 펼쳐졌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대세 상승 국면이랍니다. 정배열 국면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국면이 뭐냐면 그물망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촘촘합니다. 즉 작은 물고기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촘촘한 국면이죠. 이런 국면에서는 지지될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2000에서부터 미네르바에 900포인트까지 빠질 때도 이때 장기 이평선이 잔뜩 뭉쳐있을 때거든요. 또 한 가지 2010년도 9년도에도 1년 동안 박스권에 놓을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644 갔을 때도 이때도 이평선이 많이 뭉쳐있죠. 이 중에 중요한 걸 골라낸다면 이따가 말씀드릴 36개월 이평선입니다. 요게 1644까지 갔을 때의 지표고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또 7월 달에 다시 한번 1800선을 깨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것만 보면은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60년 동안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1985년에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가는 요런 장에도 이 그물망 차트에 촘촘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2년 증권파동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전 이후에 나왔던 요거 결국은 대세 상승 직전에는 장단기 이평선이 꽈배기식으로 뭉치는 이 그물망 차트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900포인트까지 갔을 때 2007년도 8년도 마찬가지 이때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보다는 장기 이평선은 아니지만 지금도 상당히 지지선이 있다. 이 말씀을 작년 7월 달에 보여드렸고요. 네. 이것을 이제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이 이 국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도에 그물망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서 뜬 거. 그다음에 미네르바에 900포인트 깨고서 올랐을 때 요 그물망 촘촘한 걸 보시고요. 그 이후에 2009년도 이후에 여기서 1년 동안 버티던 우리의 1500선의 지지선이 그물망 차트였고요. 1년 반 전에 1644포인트까지 갈 때도 마찬가지고 작년 7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국면입니다. 이걸 이만큼을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신다면요. 지금 요때와는 다르게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장단기 이평선이 뭉쳐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는 더 뭉쳐요. 즉 시간상으로는 주식시장에 훨씬 더 우호적인 국면이다. 여기는 깨고 내려가기 어려운, 즉 촘촘하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국면이다. 그래서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서 그물망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1년 반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다 같은 관점에서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그물망 차트는 점점 더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물망 차트란 걸 통해서 오랜 기간의 그 장기 추세들을 봐주셨습니다. 그 이라크 사태는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면 노태우 대통령 때였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2003년 3월 3일 날 2003년 3월 3일 날 바닥 찍고 그때 512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50배 올랐고 LG화학이 20배 올랐고 포스코가 30배 올랐고 그런 주가는 4배 올랐지만 대형 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는 장도 그런 물론 종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큰 장을 오긴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4월 달을 준비하십사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망론 4월 대망론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얘기 한번 정리하기 전에 혹시 그러면 일부 지표 가운데서 조금 부담스러운 지표나 혹은 매도를 알리는 그런 지표들은 없는지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네. 먼저. 예. 지난주에 보니까는 파라볼릭에서 매도 사인이 나왔다고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매도 사인은 맞는데
그것은 작은 나무만 보는 거고 숲을 본다면은 전혀 얘기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해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아까 그물망 차트를 잠깐 연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644 갔을 때도 제가 1684포인트, 이게 노무현 종가가 1686포인트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지킬 지수다 그랬는데 한 4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깼습니다. 그때도 지난 주말에 전화 왔던 것처럼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이 36개월 이평선의 지지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23년 동안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3년째 지켜줄 것이다. 요 말씀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차트를 미국 블랙먼 데이터를 보면요. 87년에도 보면 요 빨간 선이 36개월 선이거든요. 이때 이후로 2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36개월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이번 달은 1930포인트고요. 다음 달엔 1935포인트로 올라옵니다. 조금씩 올라오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달에도 1800포인트를 깼을 때도 종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월 중에는 살짝 깼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깬 게 아니죠. 월 말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 차트를 보면은 제가 4월 대망론을 말씀드린 걸 한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번 달까지는 그냥 조정이고 하냐면 작년 말 종가가 1997포인트입니다. 지금 1988포인트니까 한 9포인트만 오르면 이번 주 말까지 오르면 분기 보합입니다. 그리고 2분기 연속 보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도 요런 때도 보합이었거든요. 보합 이후에 이 상승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상승파가 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36개월 선에 대한 의미인데 4월 얘기한 것 중에는 2년 전에 4월 달이 223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인데 그 이후로 8분기가 지나는 겁니다. 분기가 8번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서 3월 달이 마감이 되고 4월 달에는 새로운 분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2년의 어떤 대칭 이론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36개월 로직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학교 한 반에 학생의 비율을 많이 듭니다. 한 반에 3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명씩 전학을 오고 한 명씩 전학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반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우리 반에서 제일 키 큰 2m 20cm 이 학생은 전학을 안 가죠. 그리고 요 학생도 전학을 안 갑니다. 지금 전학 오는 학생은 2000포인트, 1900포인트 내가 계속해서 전학을 옵니다. 그렇지만 1500, 1600, 1700 있는 학생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한 달 지날 때 빠져나가는 학생은 얘네들이 계속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 평균은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빨간 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따졌을 때 그동안은 들쭉날쭉 36개월 전에 월 종가가 들쭉날쭉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쭉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여기서 주가를 땡겨도 36개월 선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4월 이후에 땡기면 따라 올라갑니다. 왜? 빠져나가는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숫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은 급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비유를 좀 드려서 2년이 되는 다음 달 4월 달부터 그렇고 36개월 뺄 수와 더할 수의 로직상도 그렇고 4월부터 시작된 것, 즉 상승파의 새로운 시작이 박스권 돌파의 시작은 4월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36개월 선이 지켜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4월 대망론과 함께 강한 대세 상승장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근거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 이라크 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이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도 그 아버지 그 부시 때 걸프전 말씀 그걸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일단 대세 상승론은 유효하시고 앞서 일부 매도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 지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파라볼릭 지표는 뭔가요? 파라볼릭 지표는 우리가 이제 뭐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접시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합니다. 파라볼라라는 단어는 포물선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물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반을 쪼개는 모양이랑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정식 명칭은 스탑 앤 리버스 그래갖고 SAR, 싸라는 원래 명칭인데 별명으로 모양이 포물선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파라볼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의 특징은 삼선 전환도랑 파라볼릭은 잘못 사용하면 바보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TV 보시면 파라볼릭과 삼선 전환도를 갖고 나오는 전문가는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저도 초기에는 많이 이제 오류를 범하다가 이제 그거의 로직과 단점을 이제 극복했기 때문에 자꾸 갖고 나오는데 파라볼릭은 중요한 지표 중에 AF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Acceleration Factor, 즉 가속 변수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세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이 파라볼릭이라는 것은 포물선의 반쪽알이 같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리면서 그 매도 사인과 매수 사인을 착각할 수가 있는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맹점 극복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예, 간략히 볼게요. 자, 이거는 예. 지금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캡처한 거네요. 파라볼릭은 이것처럼 여기도 보시면 파라볼릭이 이렇게 포물선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반을 자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급해집니다. 이걸 가속 변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 이 상태로 보면 지난주에 3주 연속 빠지고서 1968포인트를 깨니까 파라볼릭이 지난주에 매도 사인이 나왔고 이번 주에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사인은 계속 나옵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 올라도 얘는 매도 사인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 매도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맹점을 극복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을 다 없애고 파라볼릭 지표만 냅뒀습니다. 자, 여기 희미하게 뭐 파란색, 노란색 종가는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파라볼릭 지표를 아주 진하게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 보고 매도 사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매수 사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1년 동안도 보면 1년 동안 상승했던, 2년 동안 상승했던 거에 대한 어떤 박스권의 상황인데 고점과 저점이 거의 평행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상승에 대한 900에서 2200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상승에 대한 파라볼릭의 구간인데 보시면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이라고 하지만 이걸 잘 보면 이거는 지금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졌다면 이것을 이 구간부터는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즉 고점이 높아진다. 하이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점도 높아진다. 하이어 로입니다. 높은 저점이죠. 우리가 포카 칠 때 하이로를 얘기하듯이 지금의 국면은 하이로 국면에서 점점 높아지는 어떤 이륙을 준비하는 그런 국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주봉의 파라볼릭 매도 사인이 나왔어도 그건 진짜 매도 사인이 아니다. 그거의 로직을 좀 더 공부하면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선 전환도라든지 파라볼릭이라든지 기술적 의미를 뭐 다 짧은 시간에 알아들으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큰 추세가 어쨌든 4월 대망론과 함께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위문복의 위트 차트 퀀트 하나대투증권 위문복 팀장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